네,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어떠한 뉴스들이 시작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내용들 하나씩 들여다보기 전에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고용 시장의 완만한 회복세와 제조업 지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업종 전반에서 고용이 늘어났고 시장의 전망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가운데 이번 주 미국에서 경제 지표 발표도 많지 않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시 걸림돌 될 수 있다는 분석 나왔습니다. 네, 지수 이야기부터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가 상단을 한번 높이면서 지난 주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그야말로 높은 고지로 여겨졌던 14,000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네. 이 지수 이야기부터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미국 증시가 2월 첫날을 강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우지수가 14,000선을 돌파하면서 한 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15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는 부분이 고무적으로 보이고요. 다우가 14,000선을 넘은 것은 지난 2007년 10월 12일 이후에 처음인 일이 되겠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500선을 넘어서면서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투자기관들 역시 지난 주말 장세에 대해서 낙관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다우가 14,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2007년 이후에 최고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고용시장의 회복 기대감이 이어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강화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주 가장 눈여겨볼 것이 바로 이 고용 지표인데요. 이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노동부가 1월 비농업 부분에 고용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신규 일자리는 15만 7천 건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망치가 16만 건이었는데 예상에는 미치지 못했고요. 실업률은 7.9%로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월가가 예상했던 7.8%보다도 높은 수치가 됐습니다. 지표 자체는 수치는 일단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전월 고용이 상향된 것이 시장에는 큰 호재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고용은 기존의 15만 5천 명에서 19만 6천 명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11월 고용 역시 16만 1천 명에서 24만 7천 명으로 큰 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치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을 실망시킨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코멘트가 이어졌는데요. 이 전망에 대한 기대감도 좀 올라 있고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월가의 주요 투자기관들은 일제히 반긴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찰스 슈왑은 고용지표가 분명히 증시의 호재다라고 평가했고요. 12월 수치가 상향된 것이 특히 고무적이다라는 반응도 내놨습니다. 렌트콜트 캐피탈 자산운용은 1월 역시 고용이 증가하면서 조만간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이끌었다라고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또 이와 함께 2월과 3월 고용 지표도 호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쳤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볼 것이 업종 전반에서 고용이 좀 늘었다는 사실이 고무적인데 이 민간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경제에 대한 기대감도 더불어서 커졌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볼 때 소매업종의 신규 일자리가 3만 3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건설 부문이 2만 8천 명, 헬스케어에서 2만 3천 명의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서비스 부문 또한 전반적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BMO 프라이빗 뱅크는 4분기 국방비 감축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라는 평가를 내놨고요. 민간 부분이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실업 기간도 좀 줄어들었고 시간당 임금도 올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 밖에 고용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또 다른 또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평균 실업 기간이 2년 만에 최대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지난달 평균 실업 기간은 35.3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1년 1월 이후에 가장 짧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기간이 좀 짧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4.4시간으로 같았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올랐습니다. 4센트 증가해서 23.78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와 비교한다면 2.1% 증가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 포기자라든지 비정규직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는 별 다른 영향은 없다고요? 네, 고용보고서에 대해서도 신중한 그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실업률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던 구직 포기자라든가 파트타임 근무자 등을 포함한다면 실업률이 14.4%로 전월과 같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63.6%로 전월과 같았고요. 이는 30년 만에 최대 수준이 되겠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들만 2,2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연준의 양적 완화라든가 경기 부양책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부양책은 이어지고 고용 시장의 완만한 회복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시장의 평가가 나왔는데요. 네. 제조업 역시 좋았어요. 지난 주말에 또 주요 지표가 일제히 나왔습니다. ISM 1월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53.2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2월에 50.2에서 크게 올랐고요. 지난해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소비 지표도 좋았는데요. 미시간대가 1월 소비 심리지수 확정치가 73.8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비치는 71.3에서 올랐고 전망치는 71.5보다도 좋았습니다. 부동산 지표 또한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상무부는 12월 건설 지출이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지난 2012년 한 해를 통틀어 본다면 9.2%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 동안의 수치는 7년 만에 최대치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미국 증시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네, 이번 주에는 일단 신중론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상승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닝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점에 시장이 흔들만한 주요 이벤트는 없다라는 쪽으로 관심을 모아지고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은 이어가겠지만 추가 상승폭은 제한되지 않겠는가라고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는데요. 일단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트에 대한 우려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의회에 합의가 없다면 3월부터 연방 지출은 자동 삭감에 들어갑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뉴스가 워낙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정치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하지만 경제 지표는 계속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보다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영향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지표들이 발표 예정이죠? 네, 4일 12월 공장 주문을 시작으로 해서 역시 주요 지표는 이어지게 되는데요. 5일에는 1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전월보다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7일에는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와 함께 11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되는데 소비자 신용 결과에 따라서 미국 소비 심리에 대한 또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8일에는 12월 무역 수지와 12월 도무 재고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유럽 증시 역시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유럽 증시 역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1.1% 올랐고요. 프랑스 증시가 1.1% 역시 올랐고 독일 증시가 0.74% 올랐습니다. 미국발 호재에다가 유로존의 1월 제조업 지수 역시 좋았다는 부분이 호재가 됐습니다. 유로존 1월 제조업 PMI 지수는 47.9를 기록을 해서 전월에 46.1에서 올랐고요. 고용시장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12월 유로존의 실업률은 11.7%로 전월의 사상 최고 수준과 같았습니다. 네, 민태정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